자,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실적이 너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많이들 하고 있고 내일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그렇죠.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확인하는 포문을 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내일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게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예. 삼성전자 실적이나 SK하이닉스 실적이나 이제 200조고 올해 연간 이익이 200조 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지는 것과 실제로 재무제표에 찍힌 건 다른 차원이기 그쵸, 때문에 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아마도 장 시작 전에 이제 9시 KRX 시작 전에 발표할 걸로 여겨지는데 그때 이제 그 로이터가 외국계 증권사 취업했을 때 전체적인 평균이 41조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네. 41조. 작년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 43조였기 때문에 그렇죠. 한 분기에 41조 벌어들인 건 대단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우리나라 증권사를 본다면은 그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주말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51조를 갖다가 예. 1분기에 51조를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작년 영업비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벌어들인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 오른 것도 내일 하루 다가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오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저는 50조가 넘을 거라고 여기 됩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 50조 넘게 영업이익을 발표했을 때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모바일 사업은 얼마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50조가 넘는다면 50조가 넘었을 때 어디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올 것이냐? 당연히 반도체죠. 그렇죠. 그렇다면 반도체에서도 HBM은 사실은 영향이 미미하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 스스로 발표하기로는 이제 엔비디아에다 HBM4를 최초 납품했다 하는데 네. 문제는 무엇이냐? 물량이 적어요. 삼성전자가 그쵸. 그 반도체 D램에서 XYG 이게 미세화 공정이죠. 그다음에 원A로 갔다가 원B를 건너뛰고 원C로 갔습니다. 원B로 가려고 했더니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그 바로 이제 원C로 갔는데 괜찮았다라는 건 자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데 어쨌건 원C로 넘어갔는데 원C에서도 원C에 해당 물량이 전체 반도체 웨이퍼에서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한 건 상징적 효과이지 내일 발표하는 것에 50조에서 나왔을지라도 사실 HBM이 기여한 바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좀 길게 드리냐? 네네. 그렇다면 50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범용 D램에서 나온 것이다. 그쵸. 범용 반도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50조가 나온다면 같이 범용 반도체를 찍어내는 것도 꽤 비중이 큰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1Q에 이제 1분기에 하이닉스 역시 이제 영업이익을 꽤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내일 발표하는 순간 삼성전자 올라갈 것이고 하이닉스도 더불어서 똑같은 맥락의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이제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내일 실적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이 나오면 SK하이닉스도 자연스럽게 같은 맥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근데 대표님은 사실 늘 말씀해 주시지만 SK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번 PER이라든지 예. 밸류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저희가 동일하게 봐도 될까요? 예. 밸류상으로 보면 이제 SK에서 좋죠. 근데 이제 요 차트를 제가 가져온 차트를 네. 왜 가져왔냐면 이게 블룸버그가 지난주 발표한 이제 차트인데 맨 아랫줄이 SK하이닉스의 PER입니다. 그 여러 가지 주요 반도체 기업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제일 저평가되고 있죠. 그쵸. 비극이죠. 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년진인데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년진 얘를 왜 다시 꾸집어냈냐? 뭘 말씀드렸냐면 위에 이제 그 붉은색 줄이 보이시는데 붉은색 줄이 삼성전자 PER입니다. 지난 거. 예, 그죠? 삼성전자 PER인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PER이 상당히 격차가 있었죠. 네네. PER 밴드 상당히 격차가 있다가 작년을 넘어서면서 하반기 넘어서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PER이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좁아지고 있네요. 예, 그 말은 무엇이냐? 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갖다 겪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PER 관점에서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나마 좀 덜 받았다. 이거를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PER을 보다 높이 평가받았는데 높이 평가받지 않고 낮게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삼성전자 갖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신에 한국의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외국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네. 외국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왜 SK하이닉스랑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냐? HBM 경쟁력이 블룸버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HBM 경쟁력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뒤졌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네네. 같은 기사는 아니지만 그 다른 기사에 블룸버그가 무엇을 지적을 했냐? 왜 SK하이닉스는 ADR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난주 25일 공시에서 네네네. 공시 전에 본격화 얘기했죠. 근데 왜 삼성전자는 2등 기업도 ADR을 하겠다는데 삼성전자 왜 ADR을 왜 안 하느냐? ADR을 하는 순간 SK하이닉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시에 해소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MTS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거래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그렇죠.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은 스마트폰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거래할 수가 못 없어요. 사죠. 예, 오직 기관 투자가들이나 ETF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거든요. 한 단계 건 것과 바로 투자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SK하이닉스가 ADR에 성공한다면 바로 미국 투자가들도 SK하이닉스를 바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 ADR을 시도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ER 밴드가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중요한 이슈 중에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2020년대 이후로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입니다. 네, 지금. 많이 예, 낮아졌더라고요. 다각도로 분석을 했고 저도 다각도 분석을 했는데 분석하다 찾아낸 게 바로 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PER로 사실은 더 높이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이 줄어든 것이 이 차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반도체 종목 중에서 모든 반도체 종목을 다 사면 좋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산다 그러면 예전엔 삼성전자였지만 지금은 SK하이닉스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굳이 왜 저희가 SK하이닉스를 갖다 배제하고 삼성전자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내일 또 영업이익 50조 넘게 여겨집니다. 그는 레가시 반도체 디램이 너무나 평가가 좋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지난달에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말 했죠. 네네. 지금 현재 HBM보다 레가시 디램이 영업이 더 좋게 나오고 있다. 고민이다 이게 했어요. 이게 그냥 빈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내일 아마 삼성전자 그대로 입증해 줄 텐데 네. 그렇다면 동일하게 레가시 그 반도체도 있고 HBM 경쟁이 네. 더 우월한 SK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PER도 훨씬 낫고요.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SK하이닉스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고 또 다음 주에 한번 더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